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급락 그리고 CPI 발표까지 앞두면서 우리 시장 역시 오늘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16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다시 또 2,4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도 또 미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은? 그렇죠. 최근에 나스닥 증시 비교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굉장히 강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됐다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던 정확한 방향성이 지금 설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 차익 물량이 좀 나타난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물 시장, 코스피 200 시장에서의 수급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오늘의 수급을 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에 따라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흐름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차 전지 관련주 EM플러스와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클래시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KB금융과 그리고 또 뉴플렉스, 현대차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CS윈드와 동국 SNC 만났습니다. 해상풍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과 원전에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CS윈드 제가 봤을 땐 동국 SNC보다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주들 전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또다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또 중간 선거에서 생각 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로 인한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그리고 수소, 그다음에 원전, 해상풍력, 이렇게 이제 태양광까지 총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2차 전지는 저는 논외로 하고 싶어요. 가장 덩치가 크고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혹은 이쪽으로 이제 가져다 붙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전기차를 빼고 본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태양광, 원전, 수소, 해상인데 일단 태양광은 이미 3분기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아마 지금 태양광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론 손실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시장 지수 안 좋을 때 태조 이방원의 이 태양광을 공략해서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에너지가 가장 강했죠? 대명에너지. 그죠. 대명에너지와 같은 수소 쪽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수소가 강하면서 또 수소만 강한 것이 아니고 또 돌아가면서 이 해상풍력 쪽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자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양광을 매도한 사람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물론 다른 종목을 사는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에너지 또 그 다른 에너지 이것을 좀 찾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와 같은 큰 테마하고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상풍력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CS윈드, 동국 SNC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국 중간 선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영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CS윈드와 동국 SNC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CS윈드를 꼽아주셨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내년에는 정말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첫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용 타워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거둬들일 만한 바탕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요,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어찌 되었던 자국 경기를 위해서 이 IRA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 IRA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에 발맞춘 기업들 당연히 저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공장 증설을 계속 노리고 있는 CS-윈드가 조금은 더 같은 테마 안에서 가장 이 빠르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요. 일단 이 풍력에 대한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해상풍력 이러한 순환매 사이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중에서 CS-윈드를 실적주와 성장 동력을 좀 갖춘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동력에 탄탄한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는 CS-윈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CS-윈드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요. 지금 네.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받긴 했지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를 제가 5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제시드렸습니다. 이 55,000원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거의 한 4, 5개월 동안 만들어낸 박스권이 이탈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55,000원 가격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의 종가부터 계속 모아가셔서 목표가는 8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해상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CS-윈드를 또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라닉스와 모트렉스 만났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선통신과 또 안에 카플레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이해가 쉽겠죠. 네. 커넥티드 관련주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라닉스와 모트렉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전기차 그 다음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애플의 애플카, 뭐 테슬라도 자율주행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굉장히 또 빠르게 단계별로 지금 성공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종목군들은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네.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이쪽에 너무 집중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잠시 소외를 받았지만 다시금 메이저 주체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는 자율주행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라닉스, 모트렉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닉스와 모트렉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모트렉스가 라닉스에 비해서 차량 내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모트렉스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 또 실적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지금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아마 많은 투자자들의 이 차익 물량이 나올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 기업은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엔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라닉스는 그러면 좋지 않은 기업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트렉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탄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트렉스 쪽에 한 번 더 표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모트렉스를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모트렉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9월 달에 지수의 조정이 있었죠. 9월 달, 10월 달에. 그런데 지금 모트렉스의 차트를 보면 지수의 조정이 있었느냐라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충분히 22,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앞서 종목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이탈이 되는 가격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모트렉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모트렉스의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승자로 꼽아주셨던 그렇죠. 클랜시스와 또 아프리카 TV 둘 다 좋은 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랜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엄청난 수급이 그렇죠. 들어왔고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종목별 개별 플레이 장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잘 구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가 월요일 날 올랐고 화요일 날 올랐고 수요일 날 올랐는데 내일 또 오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실적 잘 나오느냐, 혹은 앞으로 그 실적이 더 높아지는 그 결과치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클래시스처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긴 기간 소외를 받았었는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첫 번째로 발생이 됐고,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만 원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주가의 위치가 낮지만 실적의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던 클래시스와 아프리카 TV 모두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케어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국내 1위의 또 헬스케어 플랫폼인 케어랩스인데 이번에 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잖아요. 그쵸.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케어랩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바비톡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 굿닥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사용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특징은 한 번 이용했는데 편하면 계속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처음에 접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광고 마케팅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별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케어랩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케어랩스 굿닥을 네. 또 이번에 코로나 때 한번 접했다가 계속 편리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케어랩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닌 거란 걸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좀 가격적으로 조정이 많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0,000원 이상의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대신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또 클 수 있으니까요.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케어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케어랩스의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